권한의 양과 책임의 양은 동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경찰이 지금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됐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수사 개시권, 수사 종결권까지,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강제 수사권까지. 과거에 뭐 검찰이 문제가 됐던 거는 그런 유명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덮어서 벌고 만들어서 출세한다. 있는 사건 덮어주면서 돈 벌고 부정부패해서 없는 사건 만들어가지고 정치적으로 출세하더라.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게 수사권, 기소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기소를 목표로 수사를 조작을 하는 거죠. 실제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검찰 개혁 논란이 촉발이 됐고 아예 수사 기소를 분리하자 뭐 타당하잖아요. 그래서 분리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경찰과 이제 중수청 그다음에 공수처 이 세 기관이 수사의 이제 최종 종결권까지 다 가지게 됐는데 일반 범죄에 대해서도 경찰이 수사 종결까지 다 할 수 있고 수사 개시도 다 할 수 있고 그렇게 돼서 권한이 엄청 커졌는데 예. 그에 대한 상응하는 책임을 졌냐, 질 수 있냐, 또 질 마음의 자세가 돼 있냐 다른 문제 같아요. 저도 변호사를 오랜 세월 동안 했지만 뭐 검찰은 물론이고 경찰도 수사 못 믿겠더라고요, 내 입장에서. 저는 보통 개인 간의 분쟁이 민사 분쟁과 형사 분쟁이 뭐 동시에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절대 고소하지 못하겠어요. 전혀 다르게 사건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오더라고요. 어때 법원은 경찰이나 검찰의 공적 결정을 일단 존중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재판이 아니라 왜곡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평생 아예 못하게 민사 분쟁과 관계되면 못하게 권장을 했는데 그 불신이 지금 상태에서도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에요. 저 개인적으로도. 뭐 개인의 감정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일반 국민들의 심정도 상당 정도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수사에 대한 종결권, 이게 어떤 사건이라고 하는 게 뭐 아무거나 경위 사건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는 개인이나 회사나 무슨 법인이나 인생과 운명을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심지어 가해자가 피해자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 돼가지고 감옥 가고 막 돈 뺏기고 전 재산 뺏기고 막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그런 엄청난 권한을 가졌으니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금까지 예를 들면 수사에 관한 비리를 저질렀다 이러면 그냥 뭐 우리가 보기에는 경찰 자신들은 중징계다 뭐 정직 몇 개월 뭐 감봉 몇 개월 이러면 중징계로 분류하잖아요. 근데 우리 국민들이나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아니 내 사건을 저렇게 망가뜨려 가지고 가해자 피해자를 뒤집어 놓고 내가 진짜 자살하고 싶을 정도가 됐는데 겨우 그 담당했다는 경찰은 뭐 감봉 몇 개월하고 계속 수사하고 또 딴 데 가서 그거 하고 있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과연 권한을 크기만큼 책임을 지고 있냐? 내가 하는 수사 업무가 얼마나 엄중한 일인지 각성하고 있냐? 내가 이걸 최선을 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의로 이걸 왜곡하고 막 증거 슬쩍 숨기고 뭐 없애버리고 이래가지고 내가 사건을 뒤집어서 반대로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그 엄중함을 갖고 있냐. 저 자신이 좀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수사에 관련된 비리나 비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더 높은 책임을 확실하게 요구해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책임도 지금처럼 뭐 내부에서는 어떻게 평생 해온 경찰관직을 못하게 하냐, 파면 해임할 수 있냐, 그 생각하고 그냥 정직 3개월 뭐 최대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던데 이제는 권한이 더 커졌기 때문에 명백한 수사상의 비위를 저지른다 그러면 최소 해임 파면해야 되지 않냐. 제가 보기에는. 아니면 아예 영구적으로 수사는 앞으로 하지 말고 다른 일 해라. 무적격자다. 예. 그 영구 배제 결정이라든지. 어쨌든 좀 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래야 국민들의 신뢰도 올라갈 거고 또 수사를 담당한 수사관의 책임의식, 책임감도 좀 높아지지 않겠냐 싶고요.